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을 하셨고 강남구 보건소장을 10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안철수 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있죠. 그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신 서명옥 강남 행정주치의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남 행정주치의. 그러니 지금 이번에 강남구청장에 도전을 하십니다. 도전을 하셔서 슬로건이 이 강남 행정주치의. 지금 보건소에서 그 보건소장을 오래 하셨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금 국민의힘 인수위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인수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강남구청에 행정주치의 아주 이 네. 타이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개념이 주로 이제 어떤 1대1로 해서 네. 그분의 건강 상태를 다 살펴주는 게 그렇죠. 주치의인데 네. 그럼 행정주치의라고 하면은 주민들을 일일이 다 그렇죠. 챙겨보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에 대해서 모든 그분들의 삶이라든지 네. 행정이라든지 교통, 환경 모든 분야를 주치의처럼 살뜰히 돌봐드린다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행정주치의 상당히 그 슬로건이 좋은 것 같고 네. 또 어차피 이 구청장을 하시면 정치인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먼저 아침에 제가 조간 딱 볼 시간에 저도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선일보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사입니다. 문재인 감개무량 하다는데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22%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임기 중에, 지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기 중에 이렇게 일상 회복이 돼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22% 확진자가 한국인이다. 그리고 사망자 비율도 전 세계 10%가 넘어서고 신종 변이도 속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가질 때다. 이 전문가시니까 네. 일단 거리두기 완전 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서명옥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를 떠나서 네. 제가 보건의료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확진자 수도 안심할 단계는 못 되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 지금 확진자 22%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는 사회적 거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분히 저는 조금 무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의료 전문가로서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네. 이것을 정치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거기는 동감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내에 코로나가 발생했지만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코로나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완결을 했다는 걸 뭔가 취적으로 내세우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오직 국가의 지도자와 여러 전문가들은 오직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오직 간염병과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 안전만 보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2020년 2월 20일 가장 첫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때도 우리 전문가가 많이 언급을 했죠. 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라든지 그 부분부터 막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그 의견은 듣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2년 이상, 2년 2개월째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네. 거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피해가 보는 게 굉장하죠. 소상공인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거기에 피해가 지금 점점점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안전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 정부 내에 이러한 걸 갖다가 좀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만 이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환자가 발생을 네. 하고 했을 때 그때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인들의 입국자를 막았죠. 다 막았습니다. 네, 막아서 막았죠.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때 의료단체에서 10몇 번을 그렇죠. 건의를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진핑 눈치를 보느라고 네. 시진핑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는 K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 의료진, 네. 우리나라 우선 의료진들이 이걸 K 방역을 만들었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마치 정부 정책이 잘한 것처럼. 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했죠. 아, 예. 그때 메르스가 저희 강남구에서 삼성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네. 메르스의 진원지가 강남구였습니다. 아.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거의 총괄 책임자였고요. 아,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거의 69일 동안 메르스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도 다행히 저희 강남구가 전력을 다해서 확산을 방지한 덕에 저희 강남구 위에는 저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저는 네. 자신합니다. 예, 예. 그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점을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구급차라든지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검체를 보려는 보건항공연구소의 그 위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점을 갖다가 보완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한 네. 그 법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역학조사관을 확충한다든지 질본의 그때 위상도 한 단계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게 바탕이 됐네. 네,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질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결국 그런 이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은 당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네. 문재인은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네, 네. 이렇게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고 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의료진들이 박근혜 그렇죠. 정부 때 구축돼 있던 네. 그 시스템을 잘 네,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K 방역이 네, 네. 된 거네요. 네, 네. 자, 그런데 마치 본인의 뭐 업적처럼 지금까지 자아자찬을 하고 또 지지율,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도 보면은 코로나 방역 잘한다가 덕분에 지금 40%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 허상에 가까운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 집회도 지금 다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집회라고 하면은 제 뒤에 보는 저 청계광장, 네. 시청광장 네. 이쪽에서 집회가 주로 벌어졌고 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한 3년 동안 집회를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나고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실패도 있고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이 코로나로 해서 이것을 다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물론 민노총 같은 데는 또 간간히 또 저희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또 시위를 하게 만들었죠. 네.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풀어버리면은 광장, 지금 경향신문 아침에 보여드린 대로 돌아온 집회의 자유, 대창동 광장의 함성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광장의 함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다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하게 됐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가 되니 그 용산 일대가 새 시위의 중심지가 될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기는 그러시겠지만 네,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꽁꽁 묶은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네. 네. 일단 조금 전에 그 사회적 거리를 지금 완화하는 시점이 조금 네. 잘못됐다는 전문가의 입장과 네.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정해주고 허락을 해주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또 아직 거의 10만 명 전후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렇죠. 확진자 카운트가 10만 명이지만은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또 거의 또 절반 이상 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검사를 하지
하지 않고 확진됐을 가능성까지 추측을 하면은 그 지금 확진자 수보다는 저는 거의 뭐 3-4배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0-40명, 40만 명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직은 확진되면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아직도 코로나는 아직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광장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거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 방향의 아주 완결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래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그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이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네. 이렇게 본인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 그 임기 때까지 다 막아놓다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지금은 좀 감소 추세지만 네.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이렇게 푸는 것이 정치 방향이다. 자,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처음부터 아침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흥분을 한 측면이 있어서 아니요, 잠깐만 제가 또 예.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예, 싶은 예. 거는요.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는 절대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환자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기본만 잘 지키면은 어떠한 감염병이 대유행이 오더라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과 그리고 잘 구축된 시스템으로 저는 잘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가요. 유퀴즈 언덕으로. 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네. 유재석하고 네. 가방 들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그전에는 거리를 나와서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하던데 네. 거기 출연하셨다고요? 왜 출연하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저희가 2월 20일 날 우리나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한 2월 25일부터 대구에서는 매일같이 그 어떤 종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 코로나 확진자는 800에서 9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생자의 거의 80-90%를 대구에서 차지했죠. 그런 확진자는 발생은 아주 쏟아지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어르신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아마 저희 외부에다가 어르신의 이제 부족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서 바로 다음날요? 자원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네.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서 거의 한 보름 동안 있었고요. 3월 한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대구에서 그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서울에서 그룹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대구하고 서울은 다른 거는요. 서울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또 그때 그 콜센터에서 나온 거는 그 실린 그렇죠. 그러고 가장 많은 많은 사람. 그런데다가 서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바로 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또 제가 계속 정치부에 있으니까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 대구를 이용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납니다.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뭐 대구 사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최연장자는 안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거의 최연장자였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가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까요. 그러다 보면은 다들 놀랬어요. 가족들은 반대를 안 하나요?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어르신이 모자란다고 호소가 나왔을 때 제가 또 메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간염병과의 싸움은 타이밍이에요. 가장 초기에 컨트롤 방어를 잘해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빨리 내려가야 됐다는 생각에 바로 제가 가족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KTX 2시 열차를 예약하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왔을 때 통보를 했어요. 나는 내일 대구로 내려간다. 정말 통보를 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KTX 표를 미리 끊어놔야 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내려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통보를 했더니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엄마 죽으러 갔냐. 이제 공무원도 아닌데 왜 가야 되느냐. 뭐 저희 남편도 당신 미쳤냐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제가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다 하니까 저라도 달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는 정말 그 감염이 되면은 네. 완전히 그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말렸어요. 예. 야, 너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너 거기 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 퇴직했는데, 그리고 감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치사율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모를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거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또 저는 뭐라 그러나 60이 되었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지 않냐. 아이, 별 말씀을. 그리고 국가에서 주신 또 의사라는 또 자격증이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소명감이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저는 주저없이 예. 내려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없이 내려가시고 하실 수 있는 게 그 1호 자원봉사자, 의료인 중에서 네. 1호 자원봉사자 이렇게 꼽히시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메르스 때 네. 한번 경험을 하셨기 해봤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그때는 현직 그 강남 보건소장이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강남이 이 네. 메르스 사태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때 뭐 강남에서 심야에 기도했는 게 그렇죠. 그때도 이거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지금처럼. 지금 생각하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제 느낌으로는 그 정치인하고 그 위에 CEO, 행정가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민의 안전과 간염병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항상 약자를 위한다는 그런 소문감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는 완전 지금 좀 심한 말로 완전 저는 이중인격자라고. 예.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자기 입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걸 보고서는 사실 약간 정치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도매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네. 특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네. 진보 성향 쪽에 좀 많다. 그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정치인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왜 사실상 정치인인데 구청장은 왜 이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의사 전문의 자격을 좀 따고요. 네. 저는 항상 시립병원하고 강남구 보고소, 그러니까 공공의료, 공중보건 파트에서만 저는 근무를 하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구청장이 더불당 민주당 구청장으로 바뀌고는 제가 몰려 나왔습니다. 조금 일찍. 그게 또 제가 자리를 또 비켜들어야 또 그분이 또 그분의 또 기호에 맞는 분을 또 데려다 쓰니까요.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이제 코로나에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3년째 거의 현장을 누볐는데 그걸 보면서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강남구라는 걸 보면은 제가 강남구에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 구행정을 14년 동안 하였고요. 강남구를 겉에서만 보면 일견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강남구도 내부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봄과 치료 또는 나아가서는 아주 곳곳에 여러 가지 큰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한 이 더불당 구청장님 하시면서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강남구가 침체되고 저는 퇴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이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항상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였고 세계 속에 또 강남구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상이 저는 지금 많이 추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윤 당선인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강남구가 재탄생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구행정도 했고 또 제가 또 대구로 달려가서 헌신과 봉사를 했고 또 그러한 열정이라면 저는 다시 강남구를 다시 세계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딱 되시는 거 보니 그냥 그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3월 27일까지 모 구청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제가 준비가 됐다는 말씀은 미리 출마를 하겠다고 그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고 강남구 현안에 대해서. 그거는 강남구 조금 전에
곳곳에 큰 수술을 할 곳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은 또 30년을 맞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네, 네. 이 그런 출마 준비가 아니고 네. 강남구를 위해서 일할 네. 수 있는 뭘 알아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도 네.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단을 네. 하려면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진단이 내려져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지금 네. 진단을 많이 하고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뜻에서 네. 드린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자, 큰 수술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네. 이 강남에 안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네. 강남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딱 큰 수술 중에서 하나만 제일 큰 수술을 해야 될 건 뭡니까? 제도 낡은 네. 그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45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녹물이 나오죠. 주차할 공간이 없죠. 네. 곳곳에서 벌레가 나오죠. 말이 강남이지. 이건 완전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거 환경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재건축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원팀을 이뤄서 네. 원탁 회의를 거쳐서 강남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는데 그게 가장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단하고 처방까지 네. 척척 나오는 처방이 척척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럼 시간이 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그 강남 구민들에게 하실 말씀, 마무리 말씀을. 네, 저는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보건행정 또는 종합행정을 전부 13년을 해왔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3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주민 입장 그리고 주부 입장 모든 입장에서 강남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국가라든지 모든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주저없이 달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남구청장이 된다면 강남구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세계의 중심도시로 다시 한번 우뚝 서도록 좀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전사에서 코로나19 의료인 1호 자원봉사자로 이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유퀴즈 언더블럭에도 출연하셨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무엇보다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전문성을 살려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강남 구민들을 위한 행정주치의가 되고자 이 출마를 하신 서명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